나는 어렸을 적 맞벌이로 늘상 바쁘게 살았던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이르면 저녁 7시, 늦으면 새벽 시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 오빠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고 결국 모든 가족들이 모여 화목하게 지내야 할 시간에 정작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렇게 외로운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중학교에 진학한 후 성적은 처참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누군가 나의 학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 일도 없었고 부모님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하셨기에 전교에서 뒤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엉망인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 그 무렵 부모님들은 집에만 들어오시면 나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싸우셨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새로 사귀었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셨던 건지 나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게 서로의 탓이라며 비난하기 바빴다. 부모님의 결론은 나를 작은 어머니에게 공부를 배우게 하자는 것이었다. 작은 아버지네 부부는 엄청난 엘리트로 작은 어머니 역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셨을 정도로 능력이 좋은 분이었다. 사업을 하시는 작은 아버지가 소위 말해 고르고 골라서 만났다 라고 언급했을 정도이니 외모나 몸매도 절대 그 나이대의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덕분에 나는 어렵지 않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매일 학교를 마치고 나면 작은 어머니네로 가서 저녁밥을 얻어먹고 학교 숙제를 했다. 1시간쯤 과목을 정해서 과외처럼 수업을 듣고 나면 부모님들 중 먼저 퇴근하신 분이 나를 데리러 오는 시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어머니도 직업이 있고 집으로 돌아오셨으면 쉬고 싶었을 거다. 하지만 큰 댁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차마 거절을 하지도 못하고 거의 3년 이상 내 공부를 도맡아 가르쳐 주셨다. 작은 어머니에게 공부를 배운 덕분에 실업게 학교를 갈 만한 상황을 면했다. 오히려 수학과 과학에 재미를 붙인 덕분인지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성적은 저조했지만 수능시험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다. 명문대에 합격했고 신입생 때에는 적당히 공부하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나의 계획을 듣더니 흔쾌히 3개월치 여행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그대로 내 주머니에 남게 되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감사했던 분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의외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작은 어머니였다. 내가 어렸을 적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것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도 작은 어머니였기 때문이니까. 그 길로 나는 백화점에 가 평소 작은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명품 브랜드의 작은 핸드백을 구입했다. 처음으로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사용하는 것이라 손이 벌벌 떨렸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받고 좋아하실 작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니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핸드백을 구입한 후 곧 바로 작은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다행히 주말이라 집에 계셨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를 보며 당황스러움, 반 기쁜 마음이 반 정도인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전하며 선물을 내밀었다. 작은 어머니는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낯이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나를 꽉 안아주셨다. 언제 이렇게 컸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 하며 내 목덜미를 끌어당겨 안는 작은 어머니를 엉거주춤하게 안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아리송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저 행복해하는 작은 어머니를 보며 나 역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날 거실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작은 어머니에게는 작은 고민이 생겼는데 나를 돌봐주셨을 때처럼 사촌 동생의 진로가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나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사촌 동생이 영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작은 아버지가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는데 미국에는 죽어도 가기 싫다는 사촌 동생의 뜻을 받아들여 두 사람만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단순하게 작은 어머니는 워낙 능력이 좋으시니까 잘 극복하실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고 나서도 작은 어머니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사촌 동생이 좋다는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붙여봐도 성적이 도저히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작은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나였다. 명문대에 다니면서 군대에도 다녀오고 취업을 준비하기 직전이라 여유가 있을 때였다. 작은 어머니는 나에게 섭섭지 않은 돈을 줄 테니 일주일에 3번만 사촌 동생의 공부를 봐달라고 했다. 나로서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항상 작은 어머니 집에 가면 맛있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고 모두 다 함께 먹은 뒤 사촌 동생에게 2시간 동안 과외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일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와 보니 늘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작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했기에 열려있는 안방 문에 다가가 작게 노크를 하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싶어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치 놀란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있는 큰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를 보고 급히 쇼를 앞으로 모아 걸치며 눈물을 닦아냈다. 놀란 나는 작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무슨 일이에요? 네? 하고 물었다. 작은 어머니는 말하기를 망설여 하는 듯 하더니 사실을 털어놓았다. 미국에서 3년 이상 지내고 있었던 작은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다. 상대방 여자는 집안도 좋고 미혼이기도 해서 선을 봐서 결혼한 자신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고 있는 작은 어머니를 먼저 침대에 앉혔다. 눈에 띄게 손을 떨며 허둥지둥하던 작은 어머니는 번뜩 정신이 돌아왔는지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내가 너무 놀라서 얼른 집에 가야지.
하고 몸을 일으켰다. 나는 작은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 괜찮아요. 괴로우시면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다. 작은 어머니는 내 질문에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은 그래야 할 것 같아 하고 대답해 주셨다. 우리는 작은 어머니 침실에 딸린 작은 발코니에서 한 잔, 두 잔 술을 기울였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잔을 기울이다 아침이 되어서야 눈이 떴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밤새 있었던 일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후로도 나는 사촌 동생의 과외를 하고 작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작은 집을 찾았다. 작은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과외를 한 후 나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상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작은 어머니의 상태로 나름대로 괜찮아지셨는지 이성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나도 나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지금은 사촌 동생도 대학에 갔고 나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낙다른 길에 서 있는 느낌이다. 이제부터는 어떤 핑계를 대며 작은 어머니를 찾아뵙는 게 좋을까 망설인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것이라 예비 신부에게는 미안함도 느껴지고 작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운 마음도 공존한다.